아, 잠깐만. 그 버추얼 어디 갔어? 에라이 씨. 아, 잠깐만. 나 왜 이게 없어졌냐? 그냥 일단은 인사부터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잠깐 이거 이미지를 그냥 따로 띄워놓을. 오늘은 이미지로만 띄워놓을게요. 이거 안 되겠네. 에라이 씨. 그냥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랜만에 마스터 듀얼 카테고리를 해놓고 유이왕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 3일 동안인가? 3일 동안 하스스톤하고 이제 하루 동안 방송 쉬다가 오늘 드디어 돌아왔네요. 그리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듀란이 돼서 방송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 방송 끝나고 그냥 밥 먹는다고 그냥 아싸리 그냥 컴퓨터를 급하게 닫았더니 버추얼이 고장 나버렸어요. 라이씨.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듀란으로 방송을 할 건데, 마스터 듀얼 이제 7월달이 됐으니까 시즌도 초기화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반 한번 달려볼 생각이긴 합니다. 등반도 해야죠. 등반도 하고 할 건데, 어쨌든 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뭐 할까 생각을 좀 했는데, 오랜만에 약간 토론회나 월드컵 같은 걸 한번 열어보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뭔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제 다른 제 친구들이랑 같이 합방하면서 이제 토론회 월드컵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저 스스로 혼자서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들이랑 같이 토론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컨텐츠가 뭐냐, 원래는 최강의 파워카드 월드컵을 하려고 했었어요. 유이왕 최고의 파워카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월드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뻔하더라고요. 아니, 누구긴 누구야. 아니, 가장 파워카드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얘밖에 없잖아. 그냥 얘밖에 없잖아요. 얘가 그냥 모든 카드의 최강이지. 어디다 비벼. 그냥 결과물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최강 테마로 바꿨습니다. 그냥 테마 월드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게를 져야 돼. 얘가 증식에 지가 우승을 하고 싶으면은 저 응전의지랑 여기 있는 그 초장갑 로보 블랙 아이언 지도 메고 우승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최강 테마 월드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강 테마 월드컵이 훨씬 더 이제 내가 이런 말 하긴 뭐 하긴 한데, 내가 갖고 있는 혐오를 드러내기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것이냐, 치우시고 여기 있는 어디 있더라? 애니템, 역겨운 테마 월드컵 이거죠. 역겨운 테마 월드컵 여기 이렇게 열려 있는데, 2025년 6월 수정이라 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이왕 마스터 듀얼에서 역겨운 테마 월드컵이고요. 시점은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이되 과거사는 조금 담는 걸로, 개인 경험 다량 포함. 불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칙명이 금지 같다고 해서 엘드리치의 그 불쾌함이, 그런 경험이 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과거사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상태로,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그게 많이 옅어졌다면 그 친구들도 이제 탈락의 위험이 있겠죠.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최고의 역겨운 테마가 무엇일지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시죠. 자, 이거 불금 살짝만 줄일게요. 이거 불금 살짝만 줄이고 바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드래곤 링크 대 티아라 벤츠. 이거는 근데 드래곤 링크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휘백룡과 암흑룡으로 이어지는 개체수이자 공격권이죠. 예. 그런 친구들로 연계를 시켜서 바렐로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오링크 바렌 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파테리 이런 친구들 뽑아내는 게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게 드래곤 링크의 장점이자 오메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불쾌한 점을 맡아줬던 게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죠. 그리고 비스테드 테마랑도 굉장히 잘 맞아서 했던 게 이제 드래곤 링크의 장점인데, 근데 솔직히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상대는 티아라 멘츠죠. 티아라 멘츠, 모든 분들이 말하는 최강 최흉의 테마. 분명 내가 퍼미션을 던졌는데 그 퍼미션을 막는 카드를 던지면서 전개를 했던 테마 진짜입니다. 이제 성공 빌드 세워놓고 증식 엣지 던지는데 상대가 버디클이랑 같이 뭐 켈백 아기도 뭐 융합권 묻어가지고 오히려 더 전개할 수도 있는 그런 미친 테마죠.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 금제 폭탄을 맞았는데도 아직도 티어권에 잔존하고 있어. 이게 놀라운 점. 가장 놀라운 점. 아무리 자르고 잘라도 지금 자기 집까지 태워 먹었는데 그래도 아직 살아있죠. 말이 안 되는 테마입니다. 그 데몬 가장 경악했던 게 얘네들이 덱 5장 간다고 이제 데몬 스미스를 적어가지고 필그림 리퍼를 쓰겠대. 그렇게 해서 뭐 하는 데 했는데 필그림 리퍼가 덱 5장 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온갖 똥꼬쇼를 해서, 똥꼬쇼까지는 아니겠는데 어쨌든 데몬 스미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소환권을 써가지고 갈아 넣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꼴랑 덱 5장 가는 거면 구려야 되거든? 덱 5장 가는 게 아무리 약하지 않다고 해도 보통은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거나 모든 게 좋아지진 않는단 말이야. 위협적이진 않아요. 막 엄청나게 위협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아. 막말로 아다마시아가 5장 가는 거랑 얘가 5장 가는 거랑은 파워가 완전 다르단 말이죠. 얘가 그냥, 근데 그래서 이제 티아라 멘츠가 5장 간다 하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렸을 때 막 이상하게 갈리면은 바로 그냥 게임 뒤집어 엎어지니까. 불리하다 싶을 때도 이제 키토칼로스를 유니콘으로 치워놓지 않는 이상 늘 항상 이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드래곤 링크가 너무 약하지 않나, 티아라 멘츠에 비해서. 심지어 얘네들 치우는 거에 대한 면역력도 굉장히 세요. 예를 들어서 번개, 해피 깃털, 태풍 같은 광역 제거류라던가 그래도 일적이나 이런 쪽에는 약간 일적, 초융합 이런 훨씬 더 강한 돌파 카드한테는 약한 편인데, 가볍다로 해야 되나? 범용성이 좀 더 넓은 이제 범용 카드들 친구들한테는 의외로는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대응력이 괜찮은 편이라서. 그리고 전성기 시절 생각하면은 드래곤링크 그 수호룡 다 가져와도 안 될 것 같은데 검블러 드래곤까지 가져와야 그래야 이제 비빌 수 있을 듯. 따라서 티아라 멘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링크는 하려면은 마스터 듀얼에서 검블러 드래곤을 풀어줘야 한다. 다음 천년이랑 트락인데 저는 솔직히 저는 천년이 그래도 맞다고 봅니다. 얘가 테마가 훨씬 더 앞서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앞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천년이 가장 이제 힘든 점이 뭐냐,
얘네들이 십자를 너무 딸깍딸깍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가져오는 게 저 환상의 엑조디아라는 결과물과 엑조드 프레임이라는 세트 카드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딸려오는 영속 함정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트라게는 이제 과거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센 게 맞아요. 예. 센 게 맞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트라게가 세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 정확히는 트라게가 센 거는 흉조밖에 없었어. 난 베어브룸이 세다고 생각도 안 했고, 페리지트는 그냥 적당한 파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케라스도 그렇고, 그냥 솔직히 베어브룸 보고 세다고 한 게 이런 베어브룸 같은 덩어리를 달고 다니는 거에 난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너무 그 당시에도 난 이해가 안 됐어. 베어브룸 너무 쓰레기 같다. 내가 패 2장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단 말이죠. 물론 리볼트 가져오는 건 셌어. 근데 패 2장 버리는 그 어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전개 효과는 솔직히 좀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트라게가 셌던 이유가 뭐냐면은, 버렸을 때 아드를 벌어올 수 있는 카드들, 예를 들어서 케라스로 키트를 버리면서 나온다라던가, 아니면은 공격권이죠. 예. 망해도 제외 묘지에서 자원만 쌓이면은 리볼트로 슈라이그를 가져온다 라는 점이라던가, 그런 점이 강했던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뚫려도 복구 능력이 높다, 이게 굉장히 강했던 거라고 보는데, 근데 너무 지금 중간다리로서 현재로서 보면은 평가하기에 중간다리에서 너무 구린 친구들이 많아요. 예. 결국에 얘네들이 최종 빌드로 세웠던 게 뭐냐, 아폴 2소재의 쌍룡의 리볼트잖아요. 예. 그게 다였어. 예, 그게 다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폴 노력의 결과물로 내서 1600, 노력의 결과물이 1600이었어요. 공격력이 1600이었어. 그래서 진짜 아폴 자체의 힘도 약했고, 그러면은 치우고 남는 게 비대상 제외인 그 비장의 필살기인 리볼트랑 쌍용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도 이게 셌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니까.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천년에 비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현재 기준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기준에서 봐서도 그렇고. 게다가 트라게는 최고 제재가 프렉탈 준제한이지만 얘는 최고 제재가 골렘 제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십자가 있으면 라이프를 깎아먹지도 않아요. 네. 추가 개체수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야 있긴 합니다. 네. 물론 다음 턴에서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타점 그냥 바닐라 몬스터들이 라이프 없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걸로 천년의 십자를 쉽게 가져오고, 그러면서 세워놓는, 딸깍하면서 내놓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예. 쓰레기 5장 넣어도 그래도 트라게는 이길 것 같다 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1000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멘토 대 낙인인데 저는 일단 낙인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메멘토는 아직 너무, 그러니까 억발을 받아서 강해진 경우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억발을 받아서 이제 그 메멘토 키토칼로스라는 그 테쿠틀리카를 받아서 강해진 거기 때문에 메멘토 자체가 막 역겹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냥 역겨운 거는 그냥 그 카드 한 장이 다예요. 근데 낙인의 경우에는 너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죠. 예. 심지어 낙윤 1소도 막을 게 없으면 아파요. 예. 진짜 워낙 아픈 카드라서, 예. 하나하나가 이제 치명적인 공격권이고, 그 다음에 낙인 융합을 성공시켰을 때 들어오는 리턴이 너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 메멘토도 이제 시오스라던가 아니면 테쿠틀리카를 통과시켰을 때
들어오는 리턴이 말도 안 되게 세고 공격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한지 얼마 안 됐어. 해쳐먹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인기도 별로 없어. 근데 낙인은 인기도 많죠. 그 다음에 얘는 낙인 융합 들어온 시절부터 그 빈검용 딸깍으로 깽판 치고 다녔죠. 예. 그리고 맨날 뭐만 하면은 이제 대충 기믹 퍼핏 발사, DDD 발사, 이도 발사 이런 거 하고 다녔죠. 예. 전과가 너무 많아요. 예. 저 알비온으로 발사하고 다니지.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빈검용으로 내 필드 몬스터 잘라먹지. 그렇다고 빈검용이 효과 썼다고 치우기가 쉽냐? 치우면은 또 유언계 발동해서 내 필드 몬스터 다 터트려 먹으려고 하지. 그 와중에 자기 후속은 또 겁나게 잘 챙겨요. 혁성녀라든지 아니면 뭐 폐셀비지하는 카드들 뭐 있냐. 예. 그런 카드들로 엄청 잘 챙겨. 예. 그냥 비빌 수가 없어 메멘토는. 그리고 제 5천짜리 젤을 넣어야 되는 것도 이미 부담이야. 메멘토 덱에서는 그게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낙인에서 알버스의 낙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전혀 부담이 아니죠. 예, 얘네들은 그러니까 낙윤이 패에 잡힌다고 해서 낙인은 엄청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예, 낙윤 3장 잡혔다고 하면은 불쾌하겠지만은 낙윤 1장 잡혔다고 해서 그렇게 막 불쾌함을 느끼진 않아. 근데 메멘토 저 5천 딸이 저 상근몹을 패에 잡는다? 이미 불쾌. 벌써부터 불쾌. 그리고 낙인, 네. 그래서 낙인이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이 둘 중에서는 낙인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둘 중에서는. 말 좀 천천히 할게요. 이제부터 좀 더 낮춰서. 네, 이제 뭔가 혐오감이 올라오니까 말을 더 빨리 하게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초중무사 대 테크지너스. 비빌게 되나? 테크지너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얘도 한때 제모에 탑승해가지고 벌어먹던 싱크로 전개덱 아닌가요? 그리고 테크지너스는 만나면 박수 쳐줘야지. 예. 와, 너 낭만 있구나 하고 출시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테크지너스 만나면 와, 너 낭만 있구나. 그래, 인정하고 난 썰은 쳐주고 나갈 것 같은데. 테크지너스가 그렇게 역겨운 걸 하는 건지도 모르고, 테크지너스가 그렇게 좋은 테마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반면 초중무사, 얘는 그냥 하는 것부터 섬뜩해요. 초중무사, 워커우시, 그 다음에 초중무사, 빅벤 K. 얘네들만 있으면, 얘네들만 해도 어마무시한 파워 카드인데, 석궁에 이제 턴제한 없는 서치도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침 좀 삼키고, 석궁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 드래곤이 여기에 가세를 하죠. 아다마시아와 블록 드래곤이 합체해가지고, 땅 구스타프로 같이 굴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마정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추르 이런 친구들도 합세해가지고 같이 땅 고스타프 만들어서 한때 이제 땅 침묵회를 조직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역겨움은 테크지너스보다는 초중무사가 맞지 않나. 그리고 얘네는 애초에 지금 얘는 제재 먹은 게 없지만은 얘는 아직도 석궁이 있어. 아직도 석궁님은 깜빵에 들어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무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펑크 대 스네이크 아이인데 펑크가 비빌게 못되죠. 펑크가 아무리 지금 지원받고 강해졌다고 해도 얘는 그냥 못 이겨. 저는 물론 전성기 기준에서는 티아라멘츠가 더 세다고 하지만 난 얘가 더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 헤쳐먹는 그 파워로는 얘가 더 심해요. 아니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엑셀 포퓰루스 1 됐을 때 솔직히 난 스네이크 아이 망할 줄 알았어.
난 스네이크 아이 더 이상 안 보겠거나 하고 신나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네들이 천년 파츠, 데버 스미스 파츠를 끌고 와가지고 삼소재 아포를 세우고 노도대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천년으로 댐드 드래곤을 세운 다음에 얘네들 88 엑시즈 해가지고 원제보를 도로록 갈아버린 다음에 원제보로 전개를 한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머리에 이마를 탁 치고 아 얘네들도 티아라멘츠보다 심하거나 그 이상이다 라는 걸 깨달았죠. 심각해요 얘네들도. 이 모든 거의 주범인 플랑베르주 드래곤이죠. 예. 얘도 좀 심해. 얘도 좀 빨리 얘가 금지를 가던가 했었어야 됐어. 그냥 얘를 그냥 빨리 금지에 보냈으면은 생각보다 스네이크 아이 별거 없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가 계속 살아있어서 그래. 최소한 제한이라도 먹었어야 돼. 그랬으면은 적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 좀 심해요. 심지어 지금 금제탄을 몇 개를 맞았는데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돼. 예. 이번에 이제 라이지오 멜리스가 나온다 쳐야 이제 겨우겨우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뒷방 늙은이도 아니야. 그냥 일선에서 물러난다 정도인데 말이 안 되죠. 예. 얘가 더 심해. 내가 봤을 때 역겨움의 정도는 티아라멘츠를 봐서 역겹다? 지금 현재 티아라멘츠를 봐서 역겹다기보다는 얘를 만났을 때가 더 싫어요. 얘는 전개도 더 길거든. 전개도 길고 그 와중에 하는 짓은 맨날 똑같고 그냥 싫어요. 예. 펑크는 그냥 솔직히 자기 라이프 째고 하는 용병 테마라 그냥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스네이크 아이는 보면 많이 짜증이 나. 맨날 하는 짓이 똑같고 근데 그 하는 짓을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기괴해. 마치 마치 진짜 키토칼로스 잘린 뒤에 그 티아라멘츠가 하는 몸부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좀 짜증나요. 얘네 보면은 전개도 길고 그렇다고 해서 세우는 결과물이 약하다기에는 얘네 맨날 세우는 게 아폴로우사고 자체 테만의 퍼미션이 분명 한 개도 없는데 왜 센지도 아직도 모르겠고 그냥 개체수 이꼬르 결과물이 되는 메타가 되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역겨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네이크 아이 고르고 넘어갈게요. 아 펜듈럼 테마네. 그러면은 이거 말하기 전에 잠깐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자꾸 침이 고여가지고 물 좀 빠르게 가져올게요. 야 이거 나 왜 음악 바뀌어있냐?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휴대폰 연결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씨. 강제로 제 음악 스타일을 공유해버렸네요.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아이 진짜. 아 진짜 짜치죠. 에 너무 짜친다. 에 잠깐 부금 좀 고치고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가보자면 엔디미온 대 마술사인데, 저는 펜듈럼, 둘 다 펜듈럼 테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마술 결국에 펜듈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테마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에는 마술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오프라인에서 뭐 환주도 튀어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번에 오프라인에 최근 지원받은 이제 불금 꺼졌구나. 잠깐. 오프라인에서 이제 최근에 지원받은 도레미 코드가 이번에 튀어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은 마술사이고, 그리고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는 강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마술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미온이 마력 카운터를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마술사보단 약한 것 같아요. 자, 퓨어리 대 기믹 퍼핏인데, 저는 절대 내성을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론고 때도 그렇고 퓨어리 때도 그렇고, 그냥 효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텍스트가 나오면 저는 그냥 격분을 해요. 아니 왜 저런 걸 주지? 저런 걸 줘놓지? 저런 걸 줘놓고 게임을 하래. 상대로 싫잖아. 그에 반해서 기믹 퍼핏, 솔직히 FTK 저택 깔리면 힘든 거 인정. 제가 이제 기믹 퍼핏 맘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택 깔리면 힘든 거 인정. 하지만 너네 패트랩 하나도 안 잡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근데 패트랩 잡은 거 맞으면 우린 바로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포영, 증식의지, 후아로스, 심지어 저택에 맞는 우라라, 아니면은 토끼, 다 아파요. 다 끔찍하게 아프고 다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최근엔 또 퍼지도 있죠. 퍼지나 임펄스 이런 친구들도 얘네들이 못 막아줘요. 기믹 퍼핏은 저택이 못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FTK 당하는 거, 불쾌함 있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얘는 그냥 보면은 써렌 치고 나가면 돼. 근데 쟤는 그걸 못해요. 그냥 절대내성 오면은 빡치긴 빡치는데 뚫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시도하려다가 실패하고 터지는 그 경험이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얘네들은 생김새마저 기분이 나빠. 왜냐면 제가 이제 펄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생김새마저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퓨어리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험이 너무나도 기믹 퍼핏보단 끔찍했다. 얘네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 꺼져라 좀. 자, 마나둠 대 크샤트리라. 이건 크샤가 이겼죠. 누구신지? 그래서 마나둠 누구신지? 마나둠이 크샤트리라를 이길 수가 없죠. 메타를 휘어잡았던 덱이랑 못 휘어잡았던 같은 11기 템하고는 평가를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어. 살아있는 매크로코스모스인데, 뭐 살아있는 매크로코스모스랑 필드카드 뒷면으로 째버리고, 엑스트라 덱 보고 뒷면으로 째버리고, 덱카드 5장을 뒤집고 째는 것도 강한데, 게다가 탑점도 높네? 그리고 복구력도 심지어 좋아. 근데 패트랩에 취약한 단점 하나 빼고는 진짜 모든 게 완벽한 완소 테마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 크샤트리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둠은 얘한테 솔직히 하위 호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셀러맨 대 센츄리온. 저는 이거 센츄리온이죠. 셀러맨이, 저는 여태까지 셀러맨이 왜 센지 이해를 1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옛날에 그 울프하고 로어 깔 때부터 얘가 왜 센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로어 카운터 함정 하나랑 뭐 기껏해봐야 패 많이 잡히는 패트랩 그 정도밖에 없는데, 얘가 왜 세다고, 얘가 왜 티어덱인지 난 이해가 안 갔어. 퍼미션이 없었거든. 보이는 퍼미션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저 레이징
피닉스가 뭔가 에이스라고 들고 오긴 들고 왔는데 그래도 뭔가 퍼미션은 없어. 보이는 퍼미션이 잘 없어요. 그리고 뭐 패트릭 관통성이 뛰어나다, 킬각 능력이 좋다, 뭐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후공덱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공에서 얘를 잡아서 세워놔. 그 다음에 후공에 상대를 막을 억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걸 스스로 못 만들어. 로어가 다라니까? 아니 물론 로어 한 대 맞으면 아파 죽는 덱들도 꽤 있겠죠. 예. 뭐 카운터 함정이 엿은 아니니까. 그래도 너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체 몬스터에서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퍼미션이 있어야 그 후열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예, 그러기 전에 너무 허무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셀러맨 그레이트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얘는 왜 센지도 모르겠고 왜 티어로 갔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테마 중 하나예요. 전 얘를 난 여태까지 이해를 못했어. 예. 몇 번씩 굴려보기도 굴려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에 반해서 센츄리온 그냥 짜증납니다. 예. 그냥 상대 내 턴에 싱크로 소환해가지고 코즈믹 블레이드 뽑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예전에는 캘러미티도 뽑았죠. 예. 그냥 붉은 용이 다 해준 테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지어 요즘 보면 그것도 아니야. 타점도 높고 그 다음에 아크실라나 이런 친구들로 이제 추가 아드이자 방어권을 뿌려와가지고 이제 방해권을 뿌려와서 만드는 테마라서. 그리고 프리메라 의존도가 많이 높긴 했는데 그 말을 반대로 하자면은 프리메라가 통과되면은 얘를 뚫을 수 있는 테마가 잘 없어요. 힘들어.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 센츄리온이 처음 출시됐을 때 느낌이 센츄리온이 제일 힘들었어. 자기가 스스로 마함존에 까는데 저거 마함 제거기도 없는 메타에서 자기가 특수하고 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마함존을 제 집 안방 스나들듯 왔다 갔다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 예. 그리고 그 결과물로 꺼낸 게 코즈믹 케이사 드래곤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코즈믹 케이사를 스피드로이드로 엄청나게 전개법 노력을 해서 뽑던 거를 제가 딸깍딸깍으로 이제 뽑으니까 내 가루가 아까워지더라고요. 예. 그런 짜증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셀러맨 그레이트 같은 왜 센지 하등 이해가 안 되는 테마보는 센츄가 더 센 것 같습니다. 네. 센츄리온 고를게요. 키메라 대 아자미나인데 저는 키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자미나 결국 스네이크아이한테 버림받았어요. 예. 나는 키메라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유연성이죠. 유연성과 암흑 결계상으로 유연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가디언 키메라가 굉장히 쉽게 나와서 상대 턴의 견제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패트랩을 또 번다 라는 게 장점인데 확실히 강합니다. 예. 얘네들 패트랩 비껴 맞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추후 지원이 더 상륙을 하면은 온몸 비틀기를 더 할 수가 있어요. 패트랩 회피라던가 이런 게 워낙 좋아서 키메라 자체에 굉장히 능력이 강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자미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액틱 특수라고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용병으로밖에 안 쓰더라고. 순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순수하게 융합덱으로서 그냥 컨트롤 아자미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싱글벙글하면서 덱 융합 테마라고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제보의 기반 보니까 그 1500 주고 1500 회복하는 그게 세 보여. 네, 그래서 무조건 아자미나 해야지, 순수 아자미나 안 짜오나 누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냥 제보 셔틀로 쓰기 시작하면서 흥미가 팍 식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 아자미나도 근데 구리나고 천년에 밀려났죠. 예, 버려졌습니다.
분명 같은 제보 테마인데 스네이크 아이는 이 같은 제보인 아자미나를 버리고 천녀를 택했어. 그냥 거기에서 이미 끝났어. 얘가 센 테마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입증이 끝났어요. 예. 물론 레아 실비아 그 다음에 뭐 모아 레키나 강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다잖아 솔직히. 그게 다잖아. 그거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그 결과물마저 버림받았어. 그냥 아폴로사 딸깍딸깍 낸지 더 센데 하고 버림받아가지고 그래서 키메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겨운 것들이 나왔네. 원조 역겨움 대전들이죠. 자, 후안다리즈 대 누메론인데 선공에서 엿 같냐 후공에서 엿 같냐라고 했을 때 둘 다 근데 뭔가 맞으면은 큰일 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후안다리즈는 여행 준비가 나오기 전이 오히려 막기가 쉬웠어. 아니면 막기가 힘들었나? 결계상이 죽었을 시절에 후안다리즈는 진짜 아무리 엠펜이 3장이고 지도가 3장이어도 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패트랩 하나 맞으면 곧바로 정지니까 오히려 난 막을 틈이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누메론? 얘는 그냥 내 필드를 다 뚫고 그냥 누메론 딸깍 연 다음에 그냥 빵빵빵빵 죽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나는 누메론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봐.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내 필드를 다 밀고 나오는 게 메가톤 게일, 그 다음에 4소재 아폴로사, 아스트람 이런 친구들이라서 뚫기도 워낙 힘들었어요. 예. 물론 후안다리즈도 성공의 필드를 세우면은 뚫기가 힘들죠. 예, 그냥 그때는 그냥 썰은 치고 나갔지. 근데 후안다리즈는 아직도 막을 방법이 많습니다. 벨러, 우라라, 보영, 심지어 얘네들 잘못 맞으면 토끼도 아파. 엠펜 가져올게요. 토끼 터뜨리면은 그 엠펜을 다시 소환하기 위해서 엠펜이 제한이었을 경우에는 묘지에 있는 엠펜을 제외시켜서 그 제외시킨 엠펜을 톡칸으로 들고 와서 그걸 다시 소환을 해야 돼. 스트리로 얘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톡칸으로 얘를 가져와서 다시 소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얘네들도 그 제외 효과 하나만 더 달아주지. 좀 아쉽더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후안다리즈보다 누메론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필드를 다 밀고 딸깍딸깍 한 다음에 터뜨렸어. 그러면 장땡인 거고, 못 터뜨리면은 못 터뜨렸어? 그럼 우리 메가톤 게일이나 뭐 아스트람이나 아니면 뭐 누메론 게이트 신유니아나 아니면 뭐 4소재 아폴 세울게 이런 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그게 워낙 싫더라고. 심지어 그 당시 접근성도 너무 좋았죠. 꽝꽝꽝꽝 펑펑펑펑 터뜨리면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드로우나 투드로우 이제 패가 남아있으면은 그걸로 필드를 복구하기가 어려운 덱들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그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전투로 뚫기도 힘들고 효과로 뚫기도 힘든 결과물들을 내세워 놓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베론 승 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대 호루스인데 이거는 스프라이트가 이긴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루스 만인의 용병 테마죠. 그리고 트리거 켜지면은 야랄야랄 하는 것도 역겹고 왕의관 때문에 치우기도 귀찮고, 근데 튀어나오기는 엄청 쉽게 튀어나오고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저는 이미 스프라이트가 그런 걸 훨씬 더 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금제 기준에서는 완봉의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떡개구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풀렸을 때의 파워는 스프라이트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리고 호루스는 용병으로 쓰이는 거지 순수로 평가받기에는 아직 너무 애매한 감이 있어요. 예. 순수로 평가받기에는 그냥 영속 함정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게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다 묻어가지고 트리거를 키려면 결국에는 패를 다 버려야 되죠. 남아있는 패트랩도 별로 없어. 심지어 자기의 그 자산인 함정이나 강력한 함정이나 마법을 버려서 묻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물론 4개를 다 묶거나 아니면 일부만 묶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야 있겠죠. 그래도 그 점이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세티 빼고 나머지가 다 말림패로 작용을 하는 것도 커요. 나머지 호루스 몬스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호루스보다는 한 장 한 장이 치명적인 공격권, 그리고 추가적인 공격권이자 제가 이제 이번 월챔에서도 사용했던 픽인 스프라이트가 더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칸코 대 루닉인데 둘 다 싫은데? 둘 다 끔찍하게 싫거든요. 제가 미칸코랑 유베를 이제 몬스터 테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미칸코 같은 경우에는 후우리 같은 내성을 주는 카드 또 빡센데, 뭐만 하면은 내 몬스터 결과물 만들어놨는데 아라베스크로 띄우고 자기는 전개를 하겠대. 그리고 뭐만 하면은 우둔한 도끼, 강탈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내 효과는 이제부터 무효된대. 근데 거기에다가 퍼미션을 안 빼면은 그냥 내 건 바보가 돼서 그대로 박치기 당해서 죽고, 퍼미션을 빼자니 패에서 오히메가 내려와요.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심지어 지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역겨워질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라바골렘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꼴받는다. 라바골렘 쓰고 뭐 아라베스크로 띄운다라든지 파괴수 쓰고 박치기 해서 나를 죽인다라든지 역겨운 요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다. 그에 반해서 루닉, 얘도 역겹죠. 영속이 온갖 거 다 살아있을 시절에는 이제 모든 영속을 다 갖다 쓰면서 우리 모두를 다 짜증나게 만들었던 테마, 덱사를 시켰던 테마, 그 와중에 시간은 또 오질나게 끄는 테마, 그리고 뭐만 하면 되돌리고 3장 뽑아가지고 아마노이 워터 꺼내고 뭐 인스펙트 모더 꺼내고 뭐 파키세팔로 꺼내고 이러고 다녔던 테마. 그러자 이제 얘네들이 다 제한을 갔더니 싱크로존을 꺼내와가지고 공격 불가, 카이저 콜로세움을 꺼내와가지고 더 이상 몬스터를 내실 수 없습니다. 이런 거나 하고 다녔던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얘는 아직도 만나면 빡쳐요. 미칸코는 지금 지원받기 전에 지금은 어떻게든 뚫을 방법이라고 했지, 얘는 그냥 보면 짜증나. 선공이 얘 보면은 얘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 미칸코도 박치기 하는 거 짜증나긴 하거든요. 치우기 귀찮은 것들을 제가 굉장히 짜증내하는 편인데, 얘는 그냥 그 차원이 달라. 그냥 역겨움에서 한 차원을 넘어섰어. 그리고 강함이랑 이런 흉악함에서 미칸코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미. 무금제로 싸웠을 때 뭐가 더 역겹냐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루닉일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왕궁의 탄압이라든지 칙명은 얘네들이 안 쓰겠지만은 그런 카드들이 다 풀려있을 거니까. 그래서 루닉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칸코도 진짜 역겹고 싫어하긴 하는데 여기에 비빌 정도는 아니야. 썬더드래곤 대 네브렐리아인데 둘 다 호감인데 어쩌면 좋지? 그나마 초내룡이 강하니까, 초내룡 tsi요이 하는 그 범용 시절에 썬더드래곤 생각을 해서 썬더드래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네브렐리아를 잘 몰라요. 진용 대 히어로인데 진용 선공에 깔고 턴 끌면은 진짜 이거만큼 역겨운 테마가 없어요.
거방님이 풀리고 나서는 그냥 오히려 약하니까 제외하고 말하자면 마스터 듀얼에서 진용이 가장 강했을 때는 언제였나? 영속이 다 살아있었을 때. 놀랍게도 그때는 이제 상성상으로 에이드리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 에이드리치랑 자원 싸움 하면은 얘네가 이겼어. 얘네가 이기는 상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용 그 당시에 진용 만나면 짜증나는 게 많았죠. 예. 어드밴스 소환을 빌미로 해서 용격을 킨다라던가 이제 본인들만이 할 수 있는 퍼미션을 걸어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거는 게 굉장히 강했죠. 그에 반해서 히어로 낭만의 테마죠. 네, 낭만의 테마고 역겨운 점을 꼽아보라 했을 때 기억나는 거는 게나소나 피닉스 뽑았을 때 그 피닉스 가이의 역겨움, 그리고 다크로우가 굉장히 빡셌을 때 그거 말고 이제 있는 경우는 일적 초용암 맞고 패에서 에어맨 내려오거나 이런 공격권들이 내려올 텐데, 생각해보니까 역겨운 경우의 수가 진용 자체가 역겨워서 게임을 못하겠다라기보다는 얘네도 결국에는 영속 함정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좀 약하게 치거든요. 근데 히어로는 이미 자체 테마 내에서 떨어졌을 때 엿됐다 하는 카드들이 꽤 있어요. 퓨전 데스티니라든지 디드라군, 그 다음에 바이온, 화리스, 이런 친구들이 여전히 만나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네오스로드도 있죠. 이블 히어로 네오스로드도 가세를 했기 때문에 진용이 히어로의 역겨움에 비빌 바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속 앞에 깔려있는 진용도 강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제가 진용의 강함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영속 함정의 강함이라고 보고, 영속 함정이 강하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파워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진용에게 고평가를 못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패더 대 크리스트론인데, 둘 다 제가 자료가 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원받은 크리스트론 보니까 역겹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블랙패더도 나한테 번댐 주던 저 700, 700, 700씩 주면서 갈기던 블랙패더도 힘들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블랙패더한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힘은 막히면은 좀 많이 힘들다가 확실히 지배적인 인식이었고, 실제로 박히면은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나간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블랙패더 만나면 그냥 패트랩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갔고, 패트랩 있으면 너 힘은 꺼내기만 해봐라, 야 무조건 널 때려 팰 거다 라는 마인드가 늘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역겨운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원받은 크리스트론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역겹기 때문에 둘 다 자료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파워가 더 세다라고 느끼는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은 크리스트론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크리스트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소시스터 대 정크도플인데, 이거는 근데 엑소시스터죠. 네, 엑소시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필드 제외를 내 턴에도 날리고 상대 턴에도 날리는 게 진짜 약하지가 않거든요. 얘네들이 아무리 제약을 세게 달고 나와도 그 당시에 필드 제외를 막 여러 번 날리고 그 다음에 트리거를 발동시켜서 나에게 온갖 제약을 걸던 엑소시스터의 맛을 난 아직도 못 잊어요. 네, 테마 내에서 강하죠, 확실히. 근데 정크 도플의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스피더가 너무 강하죠. 네. 스피더가 통과되면은 강하고 통과되지 못하면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피더를 막을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점이 정크도플의 발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정크도플이 더 역겨워지려면은 스피더를 도와줄, 약간 옆에서 통나무를 같이 들어줄 테마가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정크도플은 엑소시스터한테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는 뭐만 하면은 트리거만 만족되면은 온갖 이제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제 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그냥 정크도플은 칼을 하나밖에 안 들고 있어요. 예. 엑소시스터가 각 몬스터마다 칼을 들고 있고 함정마다 칼을 들고 있다면은 얘는 그러니까 스피더라는 대검이 그냥 모든 걸 다 들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크도플을 평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엑소시스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갑시다. 여망 대 푸른 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망은 스네이크아이가 역겨웠던 거지 여망이 역겨운 게 아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알죠? 스네이크아이 파워가 약해지니까 여망은 쥐도새도 없이 사라졌어. 스네이크아이 자체 힘이 결국엔 강했던 거지 여망은 그에 그냥 잘 맞는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망이 세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예. 기린이 역겹긴 한데 그것도 기린이 어느 정도 잡혀서 나오는 어느 정도 합법적인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워낙 기본 원판이 구렸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그거죠. 아직도 우르카닉스라는 우량 지원을 받아놓고 안 쓰는 건 좀 많이 괘씸하긴 하다. 그런 좋은 카드를 받아놓고 얘네들 넣을지 말지 고민했다라는 게 그 당시 전성기의 여망한테는 좀 많이 나는 짜증이 났죠. 저는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배가 불렀네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죠. 그 다음 푸른 눈인데 얘는 그냥 설명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정령용이 미쳤습니다. 예. 정령용. 그리고 그 정령용으로 쉽게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번 지원인데 그리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푸른 눈의 영용 같은 카드들인데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예. 그리고 패치력, 안정력, 관통성, 착지 이런 것도 원석을 만나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예, 물론 지금 뭐 천광 한 대밖에 없느니 뭐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패트를 맞고 누가 잘 견디냐 이런 철벽 대회를 했을 때는 푸른 눈이 단연코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면 뭐 스네이크아이랑 비기거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지금 테마 지원 자체가 강해요. 근데 여망 자체가 물론 세긴 셌지만 스네이크아이가 그래도 더 셌기 때문에 티어에 올라간 게 아닌가. 푸른 눈은 원서보기도 전에 티어였어. 그렇기 때문에 푸른 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특유의 뭐만 하면 타이란트로 믿고 뻗대기 이런 백룡 세워놓고 그걸로 백룡 천광으로 뻗대기 이런 것들이 워낙 세가지고 천광, 위광 이런 카드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퍼미션들이 워낙 강해서 푸른 눈 올려드릴게요.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대 화염의 검사인데 이건 영수 아닌가? 그냥 영수가 뭐 하는지 화염의 검사가 뭐 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영수 올리고 영수는 다음번에 말하는 걸로. 순성 대 밸리언츠인데 순성 보고 전 역겹다는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강하다. 순성 물론 강하죠. 그 내성이랑 같이 달고 나오는 4100짜리 바로네스가 약한 건 아닌데 얘도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도 결계가 안 깔려 있으면 그냥 호환다리즈랑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결계라는 게 있는 대신에 고점을 포기했어요.
그냥 결계가 있는 대신에 고점을 포기한 호환다리자랑 다를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성 보고 난 역겹다는 생각도 안 했고, 내가 굴리면서 아 이거 너무 센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얘 패 말리면은 본인 패에 있는 니비루나 그 비스테드 먹고 나와야 돼. 그런데 나오는 게 고작 퍼미션 1회? 퍼미션 1회랑 특수한 퍼미션 끼켜봐야 위거함까지 해가지고 필드카드 2개 부수기? 그게 최고점이라고? 아이고야. 저는 물론 복구력이 좋고 뚫기 힘든 거 알긴 아는데, 근데 그 정도 패말린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오히려 낮게 줬어. 네. 근데 그에 반해서 밸리언츠 얘 아직도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 필드칸 잡아먹으면서 전기하는 건 좀 짜증나더라. 그리고 본체가 펜듈럼인지라 지금도 전기물 많이 내려면 전기물 많이 낼 거예요. 예, 근데 얘를 보고 역겹다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내 필드를 카드를 잡아먹고 펜듈럼이니까 내가 어디에 박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엘렉트럼한테 뭐가 박혔는데도 얘는 전개를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내가 강하다는 너무 세다, 역겹다, 만나서 짜증난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딱히 그런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밸런스 하도록 할게요. 메타비트 대 섬도이. 섬도이는 병신이죠, 솔직히. 저는 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그 얼터가이스트, 썬더드래곤, 섬도이, 셀러맨 이때 분기를 안 해봤지만 이때 분위기,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끼는 점이 섬도이랑 셀러맨이 왜 센지 난 이해가 안 가는 테마 중 하나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지원을 받고 이런 점이 강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약하다라고 느끼는 게, 일단 1번 타점 너무 약하죠. 네, 타점이 딸려요. 그냥 타점이 딸리는 게 너무 커. 체감이 가장 큰 테마. 타점이 제일 아쉬운 테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섬도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만큼 타점이 아쉬워서 고점을 못 보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1번 타점이 딸리고 2번 셀러맨이랑 같은 단점을 공유하는데 자체 내 이제 테마 내 퍼미션이 부족하다. 네, 몬스터로서 해주는 퍼미션이 그 당시에는 부족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 이번에 신지원 받으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던 거지. 결국에 얘네가 퍼미션을 만들어 오려면은 뭘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죠? 이제 위도우 앵커를 세트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멀티롤로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였는데, 그리고 그 당시 플레이 방식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앵커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상대가 전투 들어오려는 거 한번 터뜨렸다가 레이로 한번 맞고 키아나로 한번 맞고 이런 식으로 턴 받았을 때 터뜨리는 애프터버너로 터뜨리는 게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 애프터버너가 잘 먹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위도우 앵커도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야 된다라는 점이죠. 많이 잡히면 좋아요. 패에 위도우 앵커가 한 장에서 2장 정도 잡히면은 위도우 앵커 3장이 결국에 깔리니까 그때 당시에 섬도이는 강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섬도이는 앵커가 많이 깔리지 않거나 안 깔린 섬도이는 성공해서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공 파워도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얘네가 천배랑 같이 쓴다고 그러고 있겠어. 물론 근데 카드 하나하나의 파워는 여전히 강합니다. 예. 최근 야매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섬도 파츠는 약하지 않아요. 예. 얘네들 하나하나가 파워 카드고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인게이지 드로우라든지 아니면은 호네피트, 토큰 소환, 위도우 앵커의 컨탈 이런 애들 다 강하기 때문에 섬도이가 강하긴 합니다만 옆에 있는 상대가 메타비트라는 거지.
늘 항상 우리를 괴롭혀왔고 늘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왔고 늘 항상 강했어요. 얘는 제재를 먹어도 강하긴 강해. 만났을 때 짜증나는 거 1순위 중 하나야. 메타비트 형식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얘는 순수 메타비트로서도 강해요. 신심 이런 애들만 박혀있어도 확실히 강한데 그 앞에 있는 전열 치우기 위해서 그걸 막는, 전투를 막는 클라우크 나이트라든지 이런 카드들도 워낙 강해가지고 메타비트가 섬도이를 역겨움에서 그리고 강함에서 이기지 않나. 섬도이는 아직 이제 신지원이 제가 직접 겪어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신지원을 못 겪어봤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메타비트 고를게요. 침이 고인다 자꾸. 스퀘어 트락의 12수인데 스퀘어 트락의 센가? 난 진짜 아직도 모르겠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카라미님이 하신 거니까 그걸 보면서 알겠어. 뭔가 센 건 알겠는데 어서 오십시오. 센 건 알겠는데 그래서 12수의 그 역겨움과 강함을 이길 수 있냐? 전 모르겠어요. 물론 12수 솔직히 저는 아제우스랑 호프 파워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란시아 자체만으로는 세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스퀘어 트라기가 12수보다 세거나 강하거나 그런 점이 있냐? 하면 난 의문이란 거지. 스퀘어 트라게가 12수보다 센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수 올릴게요. 12수는 안정적인 착지점, 저점, 그리고 강력한 이제 퍼미션과 고점, 그리고 밑에 깔리는 후열과 다양한 패트랩, 이런 진짜 커스텀 여지가 다양하고 장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체 퍼미션이 드란시아밖에 없어도 그 점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얘는 이미 빡빡한데, 근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스퀘어 트락에는 그에 반해서 뻑뻑한데 12수만큼의 비슷하거나 높은 고점이 나오냐, 월등한 고점이 나오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완벽한 에이스인 아제우스에 비해서 스퀘어 트락이가 더 센지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2수 올릴게요. 자, 환주 대 유벨인데, 환주는 데이터가 안 쌓였는데 유벨은 많이 만났으니까 할 말이 있죠. 환주 뭐 그 당시 지금 강하다 하지만은 강했다 뭐라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봐서 모르겠고요. 유벨은 증명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그냥 유벨은 그냥 카드 한 장만 보여줘도 그냥 이야기가 돼. 그냥 팬텀 오브 유벨이랑 나이트웨어 페인, 그냥 제한 준제한 강함이 다 증명이 됐죠. 감사합니다. 그냥 얘가 마스터 듀오도 제발 그냥 얘 제한 보내라고. 그냥 그냥 뭐만 하면 돌려놓고 패트랩 피하고 뭐만 하면은 회피하고,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좀 치워. 이브리스, 그래, 이브리스 발사도 얘네가 있지. 아우씨, 좀 가라고. 나가.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본 뒤부터 치우기 힘들어하는 테마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치우기 파워를 떠나서 그냥 치우기 귀찮아하는 테마를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부터 시계신도 그랬고 미칸코도 그랬고. 근데 유벨은 이것보다 더 심해. 그냥 저는 그냥 스피릿 오브 유벨 얼굴만 봐도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짜증이 나. 지금이야 많이 좀 약해졌다라고는 하지만은 까도 튀어나와가지고 데미지 반사 먹이는 것도 그렇고 그냥 화나. 그냥 얘를 보면은 그냥 온갖 분노가 다 올라와요. 심지어 얘네 초융합 채용에서 이 페인 메인 이 친구를 쓴다? 그날 이후로, 그날은 이제
게임 터진 날입니다. 그냥 그날은 마스터 듀얼 안 한 날이야. 얘를 만든다? 그냥 그날은 마스터 듀얼 안 한 날이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벨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상검대 충옥마. 적소 바로네스가 그렇게 역겨웠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소 바로네스가 그렇게나 여러분들이 싫어했나? 저는 그 당시에 상검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적소 바로네스가 적소 바로네스 끼케바야 암전 아니면 적소 바로네스 프로토스가 그렇게나 역겨웠나? 나는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상검 맘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강한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저격이 너무 심했어요. 예. 프로토스는 센 게 맞죠. 예. 지금도 그냥 성공에 낙인 상대로 어둠 찍으면 낙인 이겨요. 예. 빛 찍으면 백룡 이기고. 예. 지금도 상검은 선공에 프로토스 세우면 세. 왜냐, 낙인 상대로 어둠 찍으면 이기고, 예. 백룡 상대로 빛 찍으면 이기고, 뭐 산 상대로 불 찍으면 이기거든. 세긴 하죠. 예. 근데 세긴 한데, 나는 그냥 충마 그 쌤을 떠나서 역겨운 걸 뽑았을 때, 그죠? 미묘하긴 한데 어쨌든 네, 뭐 사는 근데 그 당시 산 붙었을 때는 나름 그래도 할만했어요. 예. 어쨌든 프로토스가 강한 건 맞긴 한데, 난 충마가 더 짜증나는데, 저는 이제 충마가 더 짜증나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 그 함정 속으로 시리즈랑 개체수 불리는 거랑 치우기 귀찮은 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준적인 강함보다 역겨움을 꼽았을 때 저는 뭘 더 높게 평가하냐면은, 내가 패트랩이나 방해를 던졌을 때 그걸 얼마나 잘 회피하는가, 그 점에서 짜증 요소를 보고요. 두 번째로 얼마나 치우기가 귀찮고 힘든가, 예, 그것들이 가장 주된 요소라고 보는데, 흉흑마는 그 점에서 탑을 찍었죠. 예. 예. 나는 엘드리치 치우기 귀찮은 것보다 흉흑마 이 자식이 더 치우기가 귀찮았어요. 예. 상검은 정직했어. 오히려 나는 벨포 맞고 증식의 지 맞고 3드로 세워가면서 적수 착지하고 그랬단 말이야. 할만했다라고 봐요.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패트랩을 정직하게 맞고 죽고 이런 점에서 나는 정직한 강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강함이야 그거는. 아니, 패트랩이 없으면 지금 현대 유희왕에서 패트랩을 한 대도 안 맞고 세우면 뭐든지 다 세. 뭐든지 다 세고, 심지어 얘는 상검은 원핸드가 안 돼요. 얘는 투핸드야. 최소 투핸드로 움직이는데 그 투핸드로 쓰레기를 좀 많이 받았어. 네. 1. 최소가 1.5핸드라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1.5핸드는 암호 핸드 한 개가 필요하지만은 얘는 정확하게 환용족 한 마리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1.75핸드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런 애들이 필요를 했기 때문에 상검이, 네, 원핸드 되는 게 마법 하나만 되긴 한데 그것도 안 돼요. 용연까지 세우려면은 핸드가 하나 더 필요해. 그러니까 상검 암전 하나로는 용연을 못 세워요. 절대로 안 돼. 상검 암전이란다. 용상검연 발동, 태아 가져올게요. 태아로 용상검연 째고 적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로 가져와서 뭔가를 버리면서 용연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용연을 버릴 게 없어.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연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구려요. 아니, 내가 원핸드로 적소 바로네스가 되면 이런 얘기도 안 했지. 용상검연으로, 네, 적소 바로네스가 되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저도 원핸드로 되는데, 이건 그럼 역겨운 테마가 맞죠. 근데
그러기에는 상검이 너무 약하다. 한때 이제 칠성용현이랑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메타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상검 할 만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역겨우 얘네들 쉽게 뚫리는 거 하면서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이제 퓨어리 동기 때 남들 퓨어리 하고 초중무사 할 때 상검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런 루트가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거는 저는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거면 센츄리온 하러 가지 내가 왜 상검을 하러 가 라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소를 개체수로 쓸 거면 하지마 그냥 상검을. 아니 적소를 왜 개체수로 쓰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거면 그냥 센츄를 하러 간 게 전 더 세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그 자리에 패트랩을 넣는 게 낫지 상검을 왜 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충만은 그냥 치우기 귀찮은, 그 다음에 함정 속으로 하나하나 그냥 다 주옥 같고요. 그 다음에 세랄 충마 1링크짜리가 발작하는 것도 너무 싫고, 함정 내성 받고 있는 포영 딸깍도 못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마 올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근데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상검이 보통 사람들은 상검을 고를 수도 있는 거 이해해요. 근데 난 충마를 골라야 되겠어. 왜냐면 난 상검의 모든 걸 너무 많이 봤어. 레스큐에이스 대 이블 트윈인데, 자 레스큐에이스, 저는 이거 레스큐에이스가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죠? 함떡이 기분 나쁜 것처럼 얘도 뭐만 하면 딸깍 4세트야. 4세트 딸깍 할게요. 물론 벨포로 피할 수 있지. 벨포 맞으면은 안 돼 라고 하지만은 바로 이제 그때 손패스 떨어지는 이멀전시, 좀 많이 그래요. 그냥 4셋 엔드만 해도 강해. 충분히 세고 미친듯이 미쳐가요. 근데 얘의 고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얘의 고점은 그게 아니야. 4셋하고 엔드 하면은 그래 4셋 엔드 같죠. 하지만 벨포 맞으면 죽으니까 아무 말 안 할게요 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얘는 제보랑 같이 엮여서 더 재질이 나쁜 놈이야. 물론 지금은 그냥 제보한테도 버림받았지만은 패말림 이슈가 심하고 그런 이슈가 있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이블 트윈 얘는 고점이랄 게 없는데? 얘는 진짜 고점이랄 게 없어요. 얘가 고점으로 뽑아냈던 거? 예. 그죠? 4세랜드가 저점이죠. 예. 이블 트윈이 고점으로 뽑아냈던 거, 뭐 있냐? 이블 트윈이 가장 고점이었을 때는 난 이블 스프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블 스프라이트 해가지고 데스 사이즈 터뜨려가지고 액덱 봉인할 때가 최고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면은 그 키스킬 릴라 그 트위트 그 4링크 그 친구 이름 뭐더라? 이블 트윈, 예, 이빌 단독으로 했을 때 트러블선이 그래. 트러블선이 혼자 세워놓고 패트랩 가득 가지고 엔드 했을 때 그때는 나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데몬을 쓰죠. 예. 그래서 뭔가 강한가라고 했을 때 레스페이스한테 비빌만한가 하면은 난 모르겠어요. 그냥 고점은 내가 봤을 때 다그자 세워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엘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데스 사이즈 터뜨릴 때가 가장 셌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도 순수한테 밀렸죠. 예. 이만하면은 설명은 이쯤 된 것 같습니다. 예. 레스큐에이스 고르도록 할게요. 데몬 대 한수, 둘 다 개떡 같은데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패트랩 그냥 요리조리 피하는 거랑 내 방해를 그냥 껌 씹듯이 넘겨버리는 건데, 얘네들 둘이 그거에 대한 진가죠? 예. 뭐만 하면은
응 패해서 난 하얀숲 리제트 떨굴게. 아니면 응 난 뭐만 하면 패해서 개체수 2개 남았네 난나 레퀴엠 해야지 룰루룰루루. 이게 너무 짜증난단 말이죠. 그냥 둘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얘네들 존재가 왜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근데 둘 중에서 가장 역겨운 걸 따졌다라고 했을 때, 예, 최대 업적, 은작, 그죠. 근데 하얀 숲은 난 그게 있어. 명백한 퍼미션이 있냐 없냐도 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얘가 회피를 잘해서 빌드를 잘 세운다라는 것도 오케이야.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빌드를 강하게 세울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하얀 숲은 전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데몬 스미스? 얘는 그냥 일소권 없이 꺼낸 게 노도의 왕, 베아트리체, 필그림 리퍼, 삼소재 아폴로우사, 하다못해 DS1에도 강해요. 그냥 얘는 사회 악이야. 그냥 얘는 왜 아직까지 마스터 듀얼에서 제재를 안 먹였는지 이해가 1도 안 가는 테마예요. 숲 고점. 그러니까 저는 뭔가 강한 몬스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물론 얘 근데 한수팩의 강한 점은 저는 그냥 패트립 회피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피성 아니면은 내가 이걸 맞았을 때 그래도 뭔가를 세울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그 내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숲에 대한 제 그 표본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역겨움은 데몬 스미스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잠깐. 그래서 데몬 스미스 고르도록 할게요. 사이버스 구스텝 대 벤키시 소울.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프라인 기준 지원 받은 후에 벤키시 소울이면 나도 벤키시 소울 인정이죠 하고 고를 것 같은데, 나 여기서 또 벤키시 맘이 발동해버리는데, 벤키시 그 정도 아닙니다가 돼버리는데, 사이버스 구스텝이라고 읽고 그냥 서큘러라고 읽죠. 네, 그냥 서큘러 하나의 파워랑 그걸로 이어지는 엑스트라 몬스터들의 어떻게든 전개한다의 향연. 네,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디세블룸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초계승으로 이어지는 라플라시안도 여전히 강하고요. 네, 페필드 뭐 다 털어버리는 게 약한 건 아니니까. 절대로 약하다고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패트랩 관통력도 드로우류 빼고는 굉장히 좋죠. 네. 참기도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얘네 10개 남은 거 보면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이버스도 그냥 같이 참기에 묶인다라고 치면은. 그리고 사이버스 9스텝에서 애초에 참기를 안 쓰는 걸 본 적이 없어. 얘네들이 멜리스를 버렸으면 멜리스를 버렸었겠지. 참기 서큘러를 안 쓴다? 난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 벤키시 소울 그냥 라젠 우라라 맞으면 솔직히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퍼미션이 패트랩에 의존적이라는 것도 나는 감점 요소라고 봐. 물론 벨포 잘 회피하는 거 장점 맞아요. 강해요. 그거 강한 거 맞아요. 근데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의문점이란 거죠. 얘가 턴을 티어덱 상대로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너무 패트랩 의존적이야. 아직까지는. 지금 이번에 지원 받으면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K9 벤키시 나오면은 바뀌겠지. 그냥 바로 그냥 성공 턴 넘겨받고 0턴 부부 한 다음에 호록 잡수 드시는 거 아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이버 구스타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룡검사 대 예, 벤키시는 그죠. 좋았으면은 근데 벤키시가 그건 있어. 괜히 환경탑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는 게 아니야. 예전에 DC컵에서 벤키시가 환경탑을 먹은 적이 있긴 하죠. 네. 그 점에서는 고평가해줄만 합니다. 네. 패트랩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고, 걔는 펜리르가 두 장이었을 시절이니까, 그건 진짜 강해요. 펜리르 두 장에 6색의 한 장에서 펜리를 깔고 시작하는 벤키시? 턴받기가 너무 쉬웠죠. 예. 너무 강하죠. 예, 강합니다. 그거는 진짜 강한 게 맞아요. 그때는 나도 벤키시가 세다고 인정을 했어.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은 현 시점 기준이니까. 용검사 대 다이놀피어 인데 그냥 저는 함떡이 싫어요. 아닌가? 함떡을 제가 하는 건 좋아하긴 한데 근데 다이놀피어 저 몬스터 렉스텀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렉스텀이 힘들어. 발동 불가가 너무 빡세요, 생각보다. 근데 다이놀피어의 가장 큰 약점, 그냥 미칸코 유벨한테 그냥 바로 그냥 따입당하죠. 예. 그래서 다이놀피어가 올해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용검사는 이길 것 같다. 신심을 그냥 자기 테마처럼 쉽게 가볍게 오히려 어드밴티지로 라이프 절반을 지불하고 쓴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놀피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룡 대 참기가 따로 나왔네요. 근데 천배룡은 못 이기죠. 예, 번덴 마렵긴 하지만 그마저도 묘지효과 째면서 막아버리죠. 예. 천배룡 대 참기인데 이거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거 보는 사람도 알 거고 그냥 이거 썸네일만 보는 사람도 천배룡 대 참기 천배룡이 이기겠군 이라고 느끼잖아요. 솔직히 그냥 찬 한 잔 깔리면은 그냥 지는 거 알잖아. 패트랩 맞으면은 다 죽는 거 알잖아요. 천배 잡으려고 참기 그죠? 그 당시에는 꺼낸 걸로 알긴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패트랩으로 어트랙터 들고 다니지, 증시에이지는 무조건 들고 다니죠. 후아로스 들고 다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그 다음에 일적 3개씩 들고 다니죠. 라스톰 들고 다니죠. 강한 함정 같은 거 들고 오면은 리부트 들고 오죠. 메페이 신이긴 한데 내 템이 그렇다고 해서 천배룡을 천배룡 그거 하나만 믿고 참기를 하기에는, 참기 상대로 하기에는 천배룡이 이기는 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천배룡이 패트랩 맞추고 아니면은 일적 맞추고 이기는 세계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배룡 고르겠습니다. 이 압도적이야. 와, 등신 테마들밖에 안 남았는데? 나 진짜 얘네 둘 1도 모른단 말이야. 얘네들 진짜 1도 모르는데 그나마 고르면은 최신인 아르고스타즈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르고스타즈 그리고 토상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 특수 몬스터니까 탑페테어도 잘 쓸 수가 있죠. 예, 그 점에서는 바르모니카보다 고평가해줄만 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펜듈럼을 애초에 고평가를 안 해요. 예, 함정 테마라서 그것도 있고 아르고스타즈가 차라리 낫지 않나. 아르고스타즈. 이그니스터 대 드래그만데 얘 골라야 돼? 그냥 그래도 고르자면 그래도 난 이그니스터인 것 같은데요. 얘는 그러니까 드래그만은 얘는 이제 순수로 보는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 소환수 섀도를 드래그마도 나는 드래그마가 세다라기보다는 그냥 섀도르 미도라시랑 섀도르가 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메르카바가 세다라고 생각을 했지 드래그마가 세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잘 갈라져 있긴 한데
근데 그에 반해서 이그니스터 저거 절대 내성이 진짜 강하긴 하거든요. 괜히 마스터 듀얼 초창기 때 우리가 그 파괴수를 넣고 다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절대 내성이라는 게 워낙 강했고 절대 내성 5000 타점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으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절대 내성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앞에서 제가 퓨어리를 올려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 패트랩 관통성도 확실히 드로우 패트랩류 빼고는 잘 관통하는 게 사이버스의 장점이라고 느껴서, 그렇기 때문에 이그니스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난 센지 모르겠어요. 예, 알버조아 저 의식 드래그마 저것도 본지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물론 액대 터는 거 강하긴 하죠. 근데 그 정도인가? 그냥 솔직히 드래그마 쓸 바에는 그냥 난 유니콘 쓴다. 크샤트리랑 유니콘 내리는 게 훨씬 더 센데 왜 해? 자, 라브린스 대 제너레이드인데 제너레이드가 어딜 껴, 이씨. 예, 제너레이드가 어딜 껴요. 스테이지가 아무리 강하긴 하지만은 스테이지가 아무리 강하다 쳐도 라브린스 저 딸깍딸깍 튀어나오면서 내가 나한테 차원장벽 갈기고 바이러스 갈기고 그 역겨움을 감히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브린스 빠르게 올려줬고요. 크리스트론데 아르고스타즈인데 크리스트론이죠 이건. 예, 아무리 아르고스타즈가 함정 테마라서 역겹다 강하다 라고 해도 크리스트론이 결국에는 가져오는, 크리스트론이 현재 지금 티어덱이기 때문에 티어덱이고 상대 턴에 간편하게 전개하는 그 강력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크리스트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티어권도 아니잖아 애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르고스타즈는. 자, 천년대 유벨인데 둘 다 치우기 힘든 건 똑같거든요. 둘 다 짜증나. 보기는 싫어. 얘도 함떡까지 발라가지고 오는 게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되게 둘 다 쓰레기 넣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평균적인 파워를 누가 더 내냐 하면은 유벨이죠. 예. 이거는 천년도 굉장히 강하고, 천년 지금 전개 파츠로 쓰는 천년 말고 지금 수수 천년도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리고 충분히 치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유벨을 못 이겨요. 예, 유벨 저 데미지 반사랑 영영 하고 그 창도 야마하 노도대왕 꺼내고 발드라스 꺼내고, 예? 그죠. 차원계 잡고 떨고 봐야 결국에는 차원계 잡고 근데 필드 클리는 확실히 강해요. 천년 몬스터 빼고 싹 그냥 엑조드 프레임 갈겨버리는 거 강한 거 맞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감점 요소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유벨한테는 못 이기지 않나. 메타비트로서 천년이 강한 건 맞긴 한데 결국에는 메타비트는 메타의 위다, 메타의 미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벨 올릴게요. 뭐야, 멈췄어? 아니지. 자, 메타비트 대 초중무사. 전 초중무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를 잡아먹었지만 결국엔 얘도 석궁 제한 가니까 꽥하고 죽어버린 범부다. 하지만 메타비트 그냥 금제를 아무리 처먹여도 내 마스터 듀얼 상대로 12시에 만나가지고 12시 성공 잡고 파키세팔로 내리고 결계상 내리고 번개왕 내리고 늘 항상 날 괴롭히는 데는 메타비트가 있었다. 초중무사는 결국에는 석궁 제한하면 꼼짝달싹도 못해 였지만 메타비트는 어떤 금지를 먹어도 늘 항상 살아난다. 파워가 약해졌으면 약해졌을 뿐, 얘네들이 이미 락카드를 그렇게 많이 보내놔도 메타비트는 항상 답을 찾는다. 그냥 휠체어예요. 휠체어고 온갖 악용을 했다라고 해도 악용을 했다 해도 악용으로 따지면 얘를 못 이겨.
온갖 악용의 집합체가 메타비트야. 얘가 아무리 휠체어를 고급으로 몰고 다녀도, 예, 휠체어를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녀도 그냥 그 교통사고 딱지가 얘한테 그냥 다 갖고 있어. 얘를 그냥 다 갖고 있어서 메타비트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센츄리온 대 썬더드래곤. 썬더드래곤 명예로운 싸움이었다. 그래, 썬더드래곤, 그래, 초내룡 하나로 믿고 64강에서 꽁승으로 올라왔는데, 센츄리온, 상대는 센츄리온이죠. 예. 맨날 신심을 딸깍딸깍 하듯이 뽑고 고타점 몬스터들이 밥 먹듯이 나오며, 심지어 금지전에는 캘러미티를 지들이 딸깍딸깍으로 뽑았어. 이길 수가 없죠. 예. 썬더가 선 잡는다고 해도 썬더가 선 잡아서 초내룡을 세웠어. 그래도 그러면 승률이 있겠지. 확실히 승률이 있는 건 아는데, 센츄리온이 이길 만하지 않나. 마녀에선 뽑은 적이 없긴 하죠. 그래도 지금 신심 딸깍딸깍 뽑고, 신심을 딸깍딸깍 뽑는다는 거는 고평가할 만한 요소긴 한데, 근데 썬더드래곤, 초내룡 파워가 확실히 똥 파워가 세긴 한데, 얘네 둘이 붙었을 때는 확실히 성공해서 썬더가 이제 초내룡을 뽑으면은 센츄리온이 힘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못해먹을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 센츄리온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그니스터 대 다이놀피어인데, 얘는 신심을 어드밴티지로 쓰는 녀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라이프를 깎아서 상대 타점을 깎아먹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밑에 있는 몬스터들밖에 효과 발동을 못해요. 덕분에 라이프가 12로 막 12, 125 이렇게 내려가면 대부분의 몬스터는 효과 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렉스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텀이 있는 다이돌피어 고르도록 할게요. 심지어 얘를 효과로 파괴하면 다른 몬스터들이 튀어나와요. 예. 이그니스터는 그에 비해서 물론 패트랩 관통력이 좋은 건 알겠지만 얘는 그냥 패트랩을 안 맞아. 얘는 관통력이 좋은 거지만 얘는 그냥 안 맞아요. 드로우류 패트랩이랑 우라라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맞아. 함떡은 애초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패트랩을 세게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이놀피어 올릴게요. 루닉 대 크샤트리라. 크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루닉이 영속이 띠꺼우면 못 이긴다. 루닉,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거랑 조금 반대되는 말이라서 뭐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속이 강한 거는 본인 테마가 강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얘는 루닉 카드가 잡히는 것보다 영속이 잡히는 게 훨씬 더 센데, 영속이 훨씬 더 많이 잡혀.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역겹잖아요. 많이 역겨워. 그거 지금 금지 먹은 카드만 해도 카이저 콜로세움, 지금 제한 먹은 싱크로존, 이런 애들만 해도 이미 역겨운데, 걔네들이 제재를 먹으니까 들고 오는 게 평화의 사자. 어우씨, 그냥 얘는 사회 악이 맞아요. 센서 만별 이런 구동활력 기존의 함정들은 물론이고, 이상한 자기들만 공격 반응형 함정들, 이런 애들도 그냥 루닉 앞에서는 그냥 하나같이 다 악랄한 카드로 변신을 해버려가지고, 크샤트리라가 얘의 아성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크샤트리라 센 거 인정. 맞아요. 살아있는 매크로코스모스 약한 거 절대로 아니죠. 죽어도 아니죠. 펠리르 유니콘, 강하죠. 미쳤죠. 근데 강함만으로 치면은 크샤트리라 비빌만 하긴 한데, 그래도 둘이 후공을 잡아서, 그러니까 크샤가 잡았을 때 루닉이 돌파할 가능성이 클까, 루닉이 잡았을 때 후공을 잡았을 때 크샤를 돌파할 가능성이 큰가 라고 했을 때 영속 잡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영속 하나 잡히면 루닉이 바로 이길 것 같은데?
루닉 올릴게요. 그냥 루닉이 역겨운 테마에서는 맞는 것 같다. 사이버스 구스텝 때 추모마. 예, 말했죠? 그냥 함덕은 그냥 함덕 자체로 역겹습니다. 예. 얘가 배틀 관통력 그럴 수 있어. 근데 얘는 함정 관통력까지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모마 올릴게요. 티아라 대 히어로. 히어로가 비빌게 되나? 모든 걸 트릭 효과와 관련된 제외만 아니면은 거의 모든 것을 태그권으로 받아치기 할 수 있는 티아라 벤츠. 심지어 얘는 팔다리 잘려도 아직까지도 펄떡펄떡하고 튀어다니죠. 예. 제가 아무리 티아라 맘이라도 히어로랑 비비면은 티아라가 세다는 거는 그 옆집 강아지도 안다. 티아라 벤츠 올릴게요. 스네이크아이 대 레스큐에이스. 예, 레스큐에이스가 스네이크아이 숙주로 쪽쪽 빨아먹었죠. 예. 하지만 그 당시에도 순수가 레스큐에이스보다 세다고 평가받았다. 예,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스네이크아이 고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능구렁이 같음이 스네이크아이가 더 심하다. 12수 대 천배룡. 솔직하게 말합니다. 12수 드란시아 그 정도인가? 난 드란시아가 아직도 무서워하고 드란시아 착지하는 게 그 옛날 드란시아 착지가 아이 무서워 아이 강력해 하면서 벌벌 떨었던 때를 기억하긴 하거든요. 난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쓴지 이해가 안 됐어. 그냥 진짜 그냥 저점 착지 원툴인 것 같아. 근데 천배룡은 그냥 그에 반해서 그냥 상대를 죽여버리죠. 네, 상대를 죽여버리고 아무리 12수가 호프를 뽑고 아제우스를 뽑고 밑에 신심을 깔아도 천배룡은 그걸 뚫어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배룡 고르도록 할게요. 그냥 천배룡이 더 세. 퓨어리 대 원조 천배룡 누메론인데 누메론 대 퓨어리 둘이서 이제 서로 뒤틀리게 가져갔다라고 쳤을 때 퓨어리가 더 세죠. 아무래도 사소재 아포를 세워놔도 절대 내성은 못 이기고요. 그 다음에 사소재 아포를 세워놔도 메모리를 막을 힘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소재 그 다음에 후공에서 돌파를 하려고 해도 크나큰 벽이 누아르가 누워버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어리 고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생긴 것도 역겨운데 그냥 절대 내성을 제가 그냥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절대 내성 혐오자야. 퓨어리. 다음 푸른 눈 대 스프라이트인데 고점만 따지면은 스프라이트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이니까 현재 기준이라는 걸 따지면은 푸른 눈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예. 티어 대회 때 아직까지 다 풀려도 지금 현재 떡게 말고 다 떡게랑 이런 진짜 금지될 애들 빼고 다 풀렸는데도 지금 푸른 눈한테 상대가 안 되고 타점도 많이 딸리죠. 지금 둘이 붙었을 때는. 예,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저점 착취가 아프지만 푸른 눈은 저점 착취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얘는 그냥 살아있는 모든 게 저점이고 고점이에요. 그냥 예, 말이 안 되죠. 예, 푸른 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뻗대고 타이란트로 밀어버리기까지. 키메라 대 낙인인데 지속성이나 파워나 그 다음에 강력함이나 순간적인 임팩트나 역겨운 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라고 다 따져봤을 때도 얘가 상호 전투 파악이 안 되는 거 짜증나긴 하는데, 그리고 배틀을 회피하는 것도 짜증나긴 하는데, 낙인을 이길 정도냐? 낙인은 그냥 뭔가를 회피하면은 낙인 융합 패턴을 맞는데 회피하잖아. 그럼 그 순간 이미 게임이 터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낙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뷰 대 데몬 스미스. 라뷰린스 차장 깔고 바이러스 깔고 순수 자력으로 오뚜기 카르마 깔고 강합니다. 확실히 강해요. 그런데 데몬 스미스 얘네들 하나하나 꺼내는 결과물이 그냥 끔찍합니다. 그것도 일소권 없이 꺼내는 결과물이라는 게 노도대왕, 삼수제 아폴, 그 다음에
DS1에 그 다음에 렉스트레멘데 그냥 렉스트레멘데까지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뷰린스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소환권이 없이 나온다니까? 심지어 그리고 라비린스는 우라라 맞으면은 죽어버리지만 얘는 이개체만 있으면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난나로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데몬 스미스 올릴게요. 밸리언트 대 엑소시스터인데 엑소시스터 필드 제외를 걸긴 하지만 강력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큰 힘에 큰 책임이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리언츠는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 펜듈럼 전개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박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서 강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밸리언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떴을 때 공격권이 좀 더 많은 쪽에 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밸리언츠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밸리언츠가 나은 것 같아요. 명수대 마술사 차원계까지 쓰면서 강력한 테마인 명수대 마술사인데 둘 다 난이도가 높은 건 마찬가지인데 고점을 따지면은 명수가 더 높죠. 그리고 저점 착지도 명수가 더 셀 것 같은데 마술사는 그냥 펜듈럼 소환에 증지 던지면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수가 훨씬 더 세지 않나. 네, 명수가 필드 제외 차원계가 멋이 아니거든. 자, 밸리언츠 대 크리스트론인데 지금 구시대의 정보의 불균형으로만 하기에는 얘도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많고 티어도 얘가 훨씬 더 높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트론 올리도록 할게요. 메타비트 대 티아라멘츠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난 메타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티아라멘츠는 온몸 비틀기를 해야 그리고 운빨로 게임을 하지만 얘는 운빨이고 뭐고 없이 그냥 뭐든 하나 잡히면은 사람이 죽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기에도 너무나도 충분한 강력함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비트 올리도록 할게요. 유벨 대 스네이카인데 유벨 그냥 페노유랑 그 다음에 나이트메어 스론 먹고 지금 뒷방으로 물러났죠. 하지만 스네이크아이 온갖 금제 직격탄을 쳐먹고도 아직까지 티어에 살아있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도 강하고 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절대적인 파워가 무금제 티아라한테 밀린다라는 거지 그냥 얘는 티아라 매치보다 더 심해. 절대적인 파워를 빼고 봤을 때 오래 살아남는가 뭐가 더 오래 살아남는가 기준으로 보면은 스네이크아이가 더 심하고 강해요. 너무 심해. 스네이크아이 올릴게요. 너무 흥분돼서 말 빠르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데몬드 센츄리온 솔직히 프리메라한테 박히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신심을 쉽게 뽑아도 그거는 프리메라가 통과됐을 때의 전제라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덱은 더 이상 높게 올라가기에는 데몬 스미스를 이길 수가 없다. 데몬 스미스 올라갈게요. 푸른 눈 대 낙인. 진짜 진정한 티어 덱들의 싸움인데 이건 푸른 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낙인 융합이 통과돼야만 강한 덱인데 그 통과되기 위해서 실낙인이나 이런 걸 까는 과정이 필요한데 얘는 뭔가를 하나를 맞아도 오케이 그럼 다른 거 세워놓고 다른 걸 발동해서 다른 걸로 세워서 어쨌든 비슷한 결과물을 내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동일한 결과물을 낸다라는 게 낙인보다 푸른 눈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그리고 낙인이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얘네 타이런트 딸깍으로 다 밀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눈 고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함정 세트하는 순간 가버리죠. 천배룡 대 영수인데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아있는가로 증명이 가능하죠. 예, 놀랍게도 지금 현재 오프에서도 살아있는 천배룡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영수보다는. 둘 다 천배룡이 차원계 받아도 심지어 영수는 그러니까 영수가 아무리 차원계를 켜도 천배룡은 그닥 아프지 않아요. 예, 그럭저럭 하고 받아 넘기고 상대방을 오히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배룡 고르도록 할게요.
퓨어리 대 충마 둘 다 엑시드 소재인데 저는 함정의 꽃가움보다 함정의 꽃가움은 밀어낼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절대 내성의 꽃가움은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좀 걸린다라고 쳐도 그래도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절대 내성이라면은 저는 그 노력의 가치가 엄청나게 보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매우 싫어하고 역겨워합니다. 예. 그리고 얘들 딜리셔스 메모리 먹으면은 타점도 무한대로 증식하는 거 너무 싫어요. 끔찍하고 그냥 절대 내성이라는 것을 그냥 유황해서 삭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퓨어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만에 애초에 티어를 먹은 적도 없죠. 별로. 루닉 대 다이놀피어인데 다이놀피어가 역경 카드들을 루닉에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놀피어는 효과 발동을 막지만은 루닉은 그냥 낼 수가 없게 만드는 게 다반사죠. 아니면 내도 의미가 없게 만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역겨움에서는 다이놀피어가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파워에서도 한 수 접어야 된다. 루닉 갑시다. 천배 대 루닉인데 저는 이거 천배가 이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마함 제거기를 천배룡이 들고 오는 순간 루닉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야 하거든요. 타점 돌파 그런 거는 천배룡한테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함 제거기를 하나 들고 오는 순간 천배룡이 이기게 될 것이고 마함 제거기가 안 들고 오고 뭐 온갖 카이저 콜로세움 같이 엄청나게 강한 카드가 깔리지 않는 이상 루닉이 이기긴 힘들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얘는 싱크로존도 CR도 먹히지가 않죠. 싱크로존 따위는 그냥 엿이나 까잡수라고 해버린 친구이기 때문에 천배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이크아이 대 데몬 스미스인데 근데 데몬 스미스가 본체냐 스네이크아이가 본체냐 했을 때 스네이크아이가 더 끔찍하고 흉악해. 얘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데몬 스미스가 보조하는 느낌이에요. 스네이크아이가 발닦개야. 스네이크아이 발닦개가 데몬 스미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데몬 스미스에 비해서 쓰레기가 좀 적죠. 스네이크아이가 쓰레기라 해봐야 끽해봐야 이제 첫 턴에 잡히는 오크 정도인데 오크도 그닥 말림패가 아니죠. 루리에 비해서는 처지가 나. 그렇기 때문에 스네이크 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심해. 크리스트론 대 푸른 눈인데 크리스트론이 아무리 공격권을 만들고 해도 신생템하고 아직까지 역겨움이 쌓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크리스트론 제대로 맞아본 적이 있어야 내가 판단을 하지. 푸른 눈 올리도록 할게요. 자, 메타비트 대 퓨어리인데 퓨어리의 절대 내성을 의미없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메타비트가 성공 잡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퓨어리가 바운스를 해도 메타비트는 의미없게 만드는데 선수고요. 그리고 절대 내성을 세워 놓으면은 확실히 퓨어리가 유리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메타비트가 성공을 잡으면 퓨어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비트가 아무런 몬스터 하나만 내놔도 퓨어리가 이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비트 고르도록 할게요. 천배 대 스네이크아이인데 천배는 금제 맞고 가버렸지만 스네이크아이는 금제 맞고도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입증을 하고 있다. 그냥 가장 끔찍한 테마. 내가 봤을 때 얘만큼 능구렁이 같이 살아남는 테마는 앞으로도 잘 없을 것 같다. 제발 좀 뒤져. 스네이크아이 고르도록 할게요. 메타비트 대 푸른눈. 이거는 메타비트가 세워도 메타비트를 돌파하는 게 푸른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점으로 돌파하기가 쉬운 테마군 중 하나가 푸른눈이고 아무리 타점을 조정을 해도 푸른눈이 이기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푸른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속 함정 중에서 잘 비껴 맞는 것도 푸른 눈이기도 하고, 천광으로 끔찍한 패트랩은 치울 수도 있고, 패트랩이란다, 함정은 치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푸른 눈 올릴게요. 자, 푸른 눈 대 스네이크아인데 그냥 답은 정해졌죠? 자, 능그롱이 같은 두 테마인데요. 그래도 얘는 푸른 눈은 백룡을 두 개씩이나 넣고 굴려야 되지만 스네이크아이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가장 능구렁이 같은 테마, 가장 역겨운 테마, 가장 강한 테마, 제발 좀 죽었으면 하는 테마 1위는 바로 우승자는 스네이크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랭킹 한번 볼까요? 랭킹이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얘는 좀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네. 1등은 루닉이네요. 역겨움이라서 그런지 루닉 티아라벤츠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고 스네이크아이가 그 다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목 아파. 원래 같았으면은 쌀먹데이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으려나? 잘 모르.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쉬고 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목 갔어요. 목이 갔네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방송하다간 목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하려던 컨텐츠가 쌀먹데이라고 그냥 솔로 게이트 돌리는 거라서 그냥 제가 그냥 비방 때 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방송은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방송할게요. 오늘은 방송하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좀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또 방송 시간 늘려서 올게요. 목 상태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링.